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지구촌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놈놈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지훈 감독의 영화 놈놈놈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셋이 대결을 벌이는 건데 지금 중동 전쟁은 미친 놈, 거친 놈, 무식한 놈 이 셋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어느 놈이 미쳤고 어느 놈이 거칠고 어느 놈이 무식한지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암튼 이 놈놈놈들 때문에 우리 증시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오전에 잠시 반등하나 싶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5100선을 이탈하고 마이너스 4.26%, 505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심각했죠. 역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오후 내내 흘러내리면서 마이너스 4.94%, 1052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중동 전쟁과 구글의 터보컨트, 미국 반도체 보안법 이슈 등 연이은 악재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17만 전자를 이탈하고 오늘 정규 시장에서 마이너스 5.16%, 16만 7,2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대장주인 삼천당 제약은 어제까지는 천당이었다가 오늘은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밋빛 환상에 가려져 있던 초라한 실적과 지배구조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몸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거품 논란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29.98%, 82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딱 하루 만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온 거죠. 오늘 수급 상황도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3조 8천억 넘게 매도 폭탄을 쏟아냈고 개인과 기관이 힘겹게 받아냈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1187억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499억 매수를 했고 기관만 687억 순매도를 했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시면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시장을 냉각시켰는데요. 여기에 현대차는 생산 차질 우려에 시총 5위로 주저앉았고 전체적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웠죠.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는지도 살펴보시면 중동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에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상대로 공격을 준비하라고 압박하면서 홍해 봉쇄 우려에 해운주들에도 수급이 몰렸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가격 반등 기대감에 리튬 관련 섹터들에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뭐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에 갔는지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규 시장을 기준으로 우선주와 동전주를 제외하고 7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특징 있는 몇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흥하해운인데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1976년 코스피에 상장한 해운회사로 액체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탱커선이 주력 사업인데요. 중견 해운사 장금 상선이 최대 주주예요. 대장금 상선이 아니고 장금 상선이에요. 오늘 홍해 봉쇄 우려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그동안은 뭐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이달 초 호르무즈웨어 봉쇄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고 시세를 크게 주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오늘 홍해 이슈로 다시 불을 뿜었죠. 참고로 이 흥하해운의 주가는 최대 주주인 장금상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업계가 추산하는 장금상선의 운영 슈퍼탱크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50척에 달하는데 현재 석유 회사들로부터 하루 약 50만 달러, 우리 돈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용선료를 받고 선박을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난해 평균 운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폭등한 거라고 하니까 이번 중동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실속을 차리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잔금 상선이 아니라 대잔금 상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통시 맛이 아니라 돈 맛이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자회사인 이 흥하해운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거래대금은 무려 8,70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4% 넘게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13% 넘게 쭉 상승했다가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이 시가를 중심으로 횡보하다가 오후 12시 반부터 다시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장 막판에 상한가에 말았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남선 알루미늄인데요. 1978년에 코스피에 상장한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으로 SM그룹의 계열사예요. 중동 지역의 알루미늄 생산 차질 우려에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중동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바레인은 지난 28일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죠. 아무튼 일봉은 지난해 말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면서 시세를 한번 주고 이후에는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이달 초에 121선까지 조정을 주고 이후에 중동 전쟁 영향으로 뭐 요란하게 급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중동 이슈로 불을 뿜었죠. 거래대금은 1,55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6% 넘게 갭을 띄우고 5일선을 타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잠시 풀렸다가 10시 전에 다시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매수할 자리를 주는지 지켜보시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눈에 뻔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준가 매매를 하셔야 돼요. 기준가가 뭔지는 아시죠? 전일 종가, 당일 시가, 당일 저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슈로 상한가에 간 사마 알미늄과 이 조일 알미늄도 같이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총은 사마 알미늄이 제일 크고요. 2025년 기준 매출은 이 조일 알미늄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이 모티브 링크인데요. 1977년 전압 전류 제어용 변압기를 만드는 전자 부품 제조 기업으로 시작해서 친환경 자동차 전력 변환 시스템을 설계부터 검증, 양산까지 수행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지난해 2월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내년 양산 예정인 현대 모비스의 SX3 플랫폼 프로젝트에 공급될 고전압 부품 물량을 대규모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번 입찰 규모는 약 140만 대 분량, 2,700억 원 규모로 향후 적용 차종이 확대될 경우 공급 물량은 170만 대, 금액으로는 최대 3,5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일봉은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슈로 시세를 좀 이렇게 크게 준 이후 거래량 없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좀 하락했었는데요. 이달 초에 6,360원, 52주 신저가가 아니라 역사적 신저가를 찍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면서 불을 뿜었죠. 하지만 거래대금은 70억 정도로 약했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0% 넘게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양봉 두 개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풀리지 않고 굳게 잠궜죠. 뭐 이러면은 거래대금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매수할 자리를 주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종목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지금 지구촌 상황은 영화 놈놈놈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 말이 달라지는 미친놈과 계속 싸우겠다는 거친 놈과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무식한 놈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 예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